여러분은 1960년대 서울로 올라온 시골 소녀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버스 차장이 되어 삶을 부지런히 억척같이 견디고 걸어낸 이름 없는 여인들. 그중 하나가 민재숙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지리산 자락 아래 찔레꽃 향기 가득하던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재숙, 민재숙. 봄이면 찔레꽃이 하얗게 흐드러졌고 여름이면 산딸기와 머루가 손끝을 까맣게 물들였습니다. 친구들과 들판에 쑥을 캐고 그걸로 어머니가 버무리를 해주던 날은 마을 잔칫날 같았습니다. 자연이 친구였고 계절은 스승이었습니다. 시절은 1960년대 초 한국 전쟁 직후 나라 전체가 폐허에서 일어나는 중이었습니다. 시골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사람들 마음속 전쟁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국군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종종 마을을 지나갔고 간혹 무장한 사람들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촛불 하나 켜고 문거리 채운 방 안에서 아이들은 조용히 숨을 죽이며 잠들었습니다. 가난은 사방에서 조여왔고 쌀은 구경하기 어려운 시절 학교 대신 밭으로 산으로 일하러 나가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 재숙 역시 그랬습니다. 글자를 배워본 기억은 희미하지만 엄마의 얼굴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법은 일찍 배웠습니다. 언니 남숙은 갑작스러운 고열로 청력을 잃고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귀머거리라 불렀지만 가족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10살 무렵 산에서 나무를 해내려 오시다가 굴러떨어져 오랜 병상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누워만 있었고 딸들은 옆에서 조용히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늘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재숙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슬픔은 울림으로 전해졌고 가족은 서로의 눈빛으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가난은 가만히 찾아와 온 가족을 눌렀습니다. 그 와중에 언니 남숙은 소염을 준비하다가 작두에 손을 베어 손가락 4개를 잃었습니다. 온 가족은 놀람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쌀독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셨고 작은 양은솥에 보리쌀 한 줌 넣고 맹물로 죽을 끓이던 밤 가족은 말없이 그릇을 들고 앉았습니다. 그때 재숙은 다짐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해. 배고픈 건 더는 안 돼. 14살. 그녀는 담버롯 하나에 고향의 새벽 안개를 안고 서울행 완행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시골 정류장에 정차한 완행버스는 덜컹거리며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마을을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어른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사람도 건물도 소리도 낯선 곳. 재숙은 먼 친척의 소개로 가정집에 식모살이를 시작합니다. 나이는 겨우 14살. 아기 둘을 돌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심부름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꿈에서도 고향집을 그리워하며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시골보다 더 춥고 여름은 더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아침이면 다 식은 누룽지 한 술로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고 낮에는 아기 울음에 젖병을 데우고 밤이면 무릎 꿇은 채 부엌 바닥을 걸레질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괴종시계가 땡땡 울릴 때마다 그 소리는 고향에서 울던 소달구지 소리처럼 낯설면서도 외로웠습니다. 2해 동안 받은 월급은 전부 시골로 보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받는 몇백 원의 용돈도 고이 접어 수첩 사이에 끼워두었다가 명절 때 어머니 손에 꼭 쥐어드렸습니다. 가끔 아기를 업고 장을 보러 갈 때 길가에 핀 개나리나 진달래, 철쭉을 보며 고향을 떠올리며 그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 많은 광화문, 종로, 시청 앞. 전차가 덜컹거리는 소리 그 모든 게 처음엔 무서웠지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그녀는 큰 결심을 합니다. 나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재숙은 버스 안내양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 버스는 늘 10,000원이었고 문을 열고 다녔으며 승객은 달리는 버스에 뛰어 올라타곤 했습니다. 안내양은 매일 정복을 다려입고 고정된 자리 없이 버스 안을 오가며 차비를 걷고 행선지를 외치고 승객의 승하차를 도왔습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잡고 손잡이를 꽉 쥐었고 손엔 동전이 가득한 동그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백 번 오라이를 외치며 버스 옆구리를 치고 뒤에요. 뒤에 타세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승객을 안내해야 했습니다. 여름엔 등줄기로 땀이 줄줄 흘렀고 목은 늘 쉬었으며 겨울엔 발바닥이 얼듯 시렸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고 식사 시간도 없이 종점에서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루 수십 번 같은 멘트를 반복하며 시내를 몇 바퀴 돌고 돌아 또다시 출발. 밤이면 안내양 기숙사는 언니들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새로 산 옷을 꺼내 자랑하고 누군가는 쌀쌀한 겨울밤에 몰래 사온 군고구마를 꺼내 함께 나눴습니다. 매일 밤 서로의 종아리를 주물러주며 쌓였던 피곤을 덜어냈고 누군가는 몰래 숨겨온 편지를 소리내어 읽으며 웃고 울었습니다. 어느 날은 동료 안내양이 승객의 손찌검을 당해 울며 들어왔고 모두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들은 피부친은 아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한 자매였습니다. 재숙은 11년간 그 일을 해냈습니다. 수많은 도시 사람들의 뒷모습을 기억했고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노래, 누군가의 말없는 작별을 보았습니다. 동생들의 학비를 위해 시골 가족의 밥상을 위해 그녀는 온 몸으로 서울의 속도를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아이 같지 않았고 하루하루 피곤한 몸에 웃음을 걸치고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억척같이 이겨내며 견뎠습니다. 30이 넘어 홍기를 놓친 여자로 불렸던 재숙.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곽, 사람 많은 재래시장이 내려다 보이는 삼거리 골목. 그곳에 허름한 간판 하나 걸린 보리밥집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고향 밥상. 누가 지어준 이름도 아니고 그저 재숙 여사가 손수 붓글씨로 써붙였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장사꾼, 택시 기사들이 매일같이 들락날락했고 점심시간이면 기다리는 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재숙은 아침 6시부터 콩나물 삶고 나물무침을 만들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들깨가루를 직접 갈고 된장찌개엔 멸치와 물을 먼저 우려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밥은 맛있게 해줘야지 그녀의 철칙이었습니다. 일터는 전쟁 같았지만 그 속에서도 소소한 웃음이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박정호 씨는 늘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통 근처에 빈 그릇을 직접 가져다 놓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아줌마, 오늘 된장찌개 끝내줬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몇 년 후 그녀의 첫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57세, 인생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나이. 그녀는 작은 반지를 끼고 조용한 식당 구석에서 지인 몇 명과 함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호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이미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세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재숙 여사는 마음을 다해 다가갔습니다. 이젠 나도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요. 하지만 그 희망은 생각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그녀를 편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 부르긴 아직 그 한마디가 며칠, 몇 달, 몇 해로 이어졌습니다. 명절이면 그녀는 가장 먼저 일어나 갈비를 재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곱게 깎았습니다. 식탁 위에 정성스레 차린 음식을 앞에 두고 장성한 자식들이 올까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손자들이 대신 와서 말없이 용돈을 받고 고개를 숙일 때면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렴. 아무도 어머니라고 불러주지 않는 집에서 그녀는 이름도 없이 하루하루를 지워갔습니다. 한 번쯤, 단 한 번쯤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 어머니라는 말 한 번 듣기 위해 그 많은 겨울을 버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조용하던 큰아들이 술 기운에 실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지 오래돼도 어머니라고 불러지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정호 씨와 마주 앉아 묵은지국을 데우며 말했습니다. 나 이젠 그만하고 싶어. 나 혼자 밥상 차리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녀는 어머니 소리 듣고 싶었다는 말 대신 딴소리만 하면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렇게 4년을 버텼고 조용히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결혼을 끝내며 그녀가 얻은 것은 한 장의 혼인신고서, 그리고 누구에게도 불리지 못한 어머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부산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창을 열면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살며시 불어오고 가끔은 갈매기 울음소리가 먼 옛날 친구처럼 들이닥칩니다. 오후엔 푸른 물빛 위로 고깃배가 천천히 지나가고 석양 무렵이면 하늘빛은 국화차처럼 따스하게 번집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도 혼잣말을 건넵니다. 참 그래도 잘 살아왔네. 하루에 2번 오래된 라디오를 켜놓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속에 흘러나오는 불교 방송과 트로트는 그녀의 긴 하루에 잔잔한 배경음악이 됩니다. 김을 구워 밥을 지어 먹고 바다를 벗삼아 하루를 씁니다. 매주 요양원에서 만나는 고향 친구 김경순 여사와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찔레꽃 피던 뒷동산, 서울살이 중 흘린 눈물, 그리고 그 시절 두 소녀가 다 못했던 이야기를 지금의 두 여인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경순 여사는 무릎이, 재숙 여사는 어깨가 아프지만 둘은 서로의 아픔을 매만지고 병원 가는 날엔 팔짱을 낍니다. 어느 날 경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봄엔 실버타운 같이 들어가자. 이제는 남 눈치 안 보고 우리끼리 누리면서 살자. 재숙 여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 어디선가 말라있던 무언가가 다시 물기를 머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죽어서 남기기보다 살아있을 때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게 복이에요. 요양원 마당을 천천히 걷는 두 사람을 보며 직원들이 속삭입니다. 두 분 꼭 자매 같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경순이는 내 인생 친구예요. 피보다 더 깊은. 이제 하루하루가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 조용함은 예전의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루어낸 삶에 대한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민재숙,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어도, 아내가 아니어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한 사람. 그녀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내일은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걸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친구 경순을 요양원에서 두 발로 걸어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조용히 해봅니다. 이렇게 민재숙 여사님의 사연을 바람에 실어보냅니다. 지금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일, 힘든 일 등을 댓글로 공유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